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화한 봄 날씨 속에 지역 곳곳에선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기적의 마라톤 대회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고,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동춘당 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도 주말을 즐기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출발음과 함께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시민들과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전국 건립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기적의 마라톤이 오늘 갑천 엑스포다리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의 시민들은 참가비를 병원 내 하나가족 쉼터 조성에 기부하며 오는 5월 문을 열 전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개원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인식도 같이 더불어 사는 인식도 심어주고 싶고, 또 여기 참여하면 그 기부금을 거기에 납부하게 된다는 얘기도 듣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시작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개원이란 꿈을 이룬 기적의 마라톤은 이제 또 다른 기적을 위해 새로운 걸음을 이어갑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이제 대전에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대전으로부터 전국으로 확산돼서 건립 운영될 때까지 계속 뛸 거고요. 도심 공원 속 자리한 고즈넉한 고택에서 아쟁과 대금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제26회 동춘당 문화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의 재래악과 송준길 선생을 기리는 전통재래는 행사의 분위기를 더합니다. 줄타기 공연과 마당극뿐 아니라 전통 문양 캔들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려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 주위에 사는데 이런 동춘당 축제를 많이 해서 우리 어른들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너무 좋아요. 과학의 달을 맞이해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50회 사이언스 데이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대덕 연구단지 내 연구소 등 23개 기관이 준비한 과학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꿈과 희망을 키웠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온종일 짙은 황사의 영향으로 대전과 세종에 미세먼지 경보가, 충남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공기의 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이 나쁨, 대전과 세종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오전 한때 각각 매우 나쁨과 나쁨 수준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고 다른 지역의 습도도 20% 내외로 매우 낮아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보령 20도, 세종 21도, 대전 22도 등 20도에서 22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고 자원 무기화 경향이 짙어지면서 원자재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철금속 비축량을 61분까지 늘리고 형석 등 핵심 산업 소재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자를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새로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만 6천 톤, 전체 비철금속 비축량의 30%를 차지하는 군산 비축기지. 조달청의 9개 비축기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 비축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2025년 초까지 238억 원을 들여서 기존 창고 5개 동에 더해 2개 동을 신축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고 자원을 무기로 한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는 추세입니다. 조달청이 경제 위기나 원자재가 폭등 같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보다 촘촘한 대응에 나섭니다. 먼저 1조 4천억 원 규모의 비축 회전 자금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해서 비철금속 비축량을 현재 49일분에서 올해 51일분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충합니다. 최근에는 안보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축자문위원회에 그런 외교 전문가, 국제안보 전문가들을 적극 초청해서 비축 정책 수립할 때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 이후 지난해부터 요소화 활성탄, 염화 칼슘에 이어 올해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원료인 형석을 새로 비축하는 등 국민 생활이나 핵심 산업 관련 경제 안보 품목 중심으로 비축 대상을 확대합니다.
다만 이들 품목이 자체 장기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처에서 직접 비축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지금 경제안보 품목으로 제가 발굴하고 있는 품목들은 보관에 특수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을 갖춘 그 수요기업과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 수요기업 창고에 타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제가 비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아울러 군산기지 창고 증축과 함께 비축기지 한 곳을 더 신설키로 하는 등 원자재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TJB 김광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강 회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도 다음 주 초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서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30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 1부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씻고 있는 여성 회원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형량이 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예산군 오가면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100제곱미터 규모 건물과 승용차 한 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1,2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공장에 사람은 없었다며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태안군 안면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70여 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헬기 한 대와 진화대원 25명이 투입돼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